개념만 이제 조금 해보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기회비용 개념을 이제 이윤 개념에다가 이제 적용시켜 보자. 이제 그런 얘기고요. 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을 기회비용이란 말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죠? 기회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 이제 요거 선택이죠. 그죠?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명시적인 비용은 이제 명시적으로 화폐를 지출하는 이제 그런 비용을 나타나고 대학 등록금 이제였던 거죠. 그죠? 근데 암묵적인 비용은 이제 비화폐적인 지출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 요거는 고졸임금 우리가 이제 대학 다니는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대학 다닌다라는 대학을 다닐 거냐 아니면 고졸 취업자로 활동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요건 이제 비용 측면인데 요거를 이제 이윤 개념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보자 이런 얘기죠. 이윤은 이제 프로핏이고 그래서 이윤은 이제 회계상의 이윤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경제학적 이윤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데요. 이제 회계상의 이윤은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비용을 생각할 때 이제 이윤은 항상 우선요. 이윤은 항상 넷 순이익이고요. 이때 순자는 넷이라는 말이 붙어요. 넷 어닝 회계용으로 하면 넷 어닝스가 되죠. 넷으로 이제 어닝은 별로 중요한 넷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넷자라는 게 이제 붙죠. 넷자라고 붙으면 항상 뭐가 된다고요? 예, 우리가 총잉여 개념, 소비자 잉여 개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순자가 붙으면 뭐든지 비용을 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윤이 순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거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뺐다 이런 얘기고요. 총 비용은 뭐 다른 말로 비용이라고 이제 불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를 이제 순이익이라고 부르고 기업의 경우는 그걸 이제 이윤이라고 부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회계를 보면 당기 순이익이란 말이 있어요. 당기 순이익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순이익은 말대로 그냥 이윤이다 그런 의미고요. 이윤이다 이런 얘기고 당기는 이 당자가 뭐냐 그러면 당장 지금 뭐뭐 해라 이렇게 당장 뭐뭐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자예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뜻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당기순이익은 현재의 이번 기여의 이윤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당기순이익. 그래서 이윤이란 거 하여튼 뭐든지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은 본래 수입에서 이제 비용을 뺀 거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러면 여기 또 이윤이니까 당연히 수입에서 비용을 빼는 건데 회계상의 이윤이다라고 하는 거는 회계적 비용, 명시적 비용이 회계적 비용이죠.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만 빼면 그때 회계적 이윤이고요. 경제학적 이윤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 비용도 빼지만 암묵적 비용까지 빼면 이거를 경제학적 이윤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코노믹 프로핏이죠. 왜 안 적어놨을까요? 예, 이코노믹 프로핏이고요. 어,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느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경제적 이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앞으로는 이윤 그러면 무조건 경제학적 이윤을 의미하지 회계적 이윤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비용 이러면 경제학에서 비용 이러면 당연히 기회비용이듯이 이윤 이러면 당연히 경제적 이윤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장부에서 얘기하면 장부상이라든지
아니면 회계학이라든지 여기서는 이윤 개념을 회계상 이윤 개념을 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쭉 그러면 어느 이윤이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게 더 맞아요? 이렇게 물으면 어느 게 맞아요?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우리가 기회비용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비용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시적 비용만 고려하는 것보다 어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회계상의 이윤보다는 경제적 이윤이 당연히 더 맞죠. 그래도 회계에서는 회계상의 이윤을 계산하지만 사실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 봐서도 경제학적 이윤이 좀 더 정확한 이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요런 걸 인제 보여주는 그 요거 예인데요. 그래서 인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어떤 인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이제 10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자율 현재 이자율은 얼마냐 그러면 10% 예요. 그런데 인제 A, B, C 세 사람이 있어 갖고 투자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투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다 인제 다른 거예요. 여기 뭐였지? 뭐지? 전액을 책임.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자기 돈 10억 원을 넣었어요. 자기 돈만으로 10억 원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1억 원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다음에 B는 인제 자기 돈 50% 하고요. 5억 하고요. 그다음에 빌린 돈 부채라고 할까요? 부채 5억 원 이렇게 해서 또 역시 인제 10억 원을 모아서 사업은 똑같으니까 여전히 인제 1억 원을 벌었어요. 10%를 번 거죠. C는 인제 자기 돈은 하나도 없고 부채로만 해 갖고 10억 을 당겼어요. 역시 사업은 똑같으니까 이제 10억 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인제 비용을 계산해 봐요. 요게 인제 요때 1억 원의 총 수입이다라고 했을 때 인제 여기는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다 제외한 거예요. 여기 가정을 하기에 계산하기 편하게 이자만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이미 다 제했다고 다른 건 다 똑같다고 간주하고 그렇게 할게요. 그럼 이제는 이윤을 알려면 이자만 고려하면 되죠. 그죠? 마지막에 우리가 이윤을 알려면 인제 이자만 고려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 돈을 했으니까 이자가 0 원이고요. 쪼끔 당길게요. 하나를 더 써야 돼서 인제 1억 원이고요. 제로예요. 자기 돈만 걷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인제 부채가 5 억이 있으니까 이자가 0.5억 원이에요. 5천만 원 돼요. 세 번째 사람은 전부 다 돈 빌렸으니까 이자가 1억 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을 계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이윤을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1억이 되고요. 여기는 0.5억 원이 되고 여기는 0 원이 돼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라고요? 요까지 하면 결론이 뭐라고요? 아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것보다 자기 돈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결론이죠.
사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돈이 더 많이 남는다. 이제 이런 거죠. 이 얘기가 맞나요? 이 얘기가 맞나요? 당연히 안 맞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당연히 안 맞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비용은 여기 요렇게 생각한 비용은 무슨 비용만 생각한 거라고요? 요건 질문입니다. 이 비용은 지금 뭐만 생각한 거라고요? 이자 비용은 뭐만 고려했다고요? 마구 던져 보세요. 뭐 고민하지 말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죠 뭐. 예. 그럼 명시적인 거죠. 그죠? 직접 화폐로 지출한 거요. 화폐 지출. 뭘 고려하지 않았냐 그러면 암묵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때 암묵적 비용이 뭘 거냐 그러면 선택이니까요. 그죠? 요 선택의 문제예요.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선택이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은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선택이잖아요. 지금 사업을 한다라는 선택을 했으니까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선택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으면 이 10억 원을 갖고 뭘 할 거라고요? 10억 원을 갖고 남을 빌려줄 거죠. 그러면 이자 수입이 얼마 될 거라고요? 남에게 빌려줬을 거고요. 빌려줬을 거고 따라서 여기서 이자 수입이 생겼을 거예요. 이자 수입이 10억이었으니까 10억의 10%니까 1억의 이자 수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바람에 이 이자 수입을 놓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얼마라고요? 예, 1억 원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 돈 5억이었던 사람은 여기에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여기 사람은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였으니까 있던 돈 갖고 딴 데 빌려줘 갖고 이자 수입을 1억 원 받았을 거잖아요. 그럼 비용이 제로죠. 제로 원이 이제 되겠죠. 이거 다 합쳐보면요. 그러면 이윤은 결국 다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이윤이 다 제로예요. 이윤이 다 제로가 나와요. 그죠? 요게 뭐라고요? 그럼 요것만 따지면 회계적 이윤이고 여기까지 요거를 빨간색 쪽 여기 쪽을 하게 되면 요거는 경제적 이윤이고 이렇게 부르기도 이른다 이런 얘기죠. 경제적 이윤은 가끔씩은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경제적 이윤은 가끔씩 초과 이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됐죠? 질문 있나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명칭을 이름을 붙여 볼게요. 요런 논의의 내용에 이름을 인제 붙여 볼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기가 자금 조달이잖아요. 자금 조달 방법이에요. 내 돈을 많이 쓰느냐, 남의 돈을 많이 쓰느냐 인제 이런 식이죠. 이걸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그래요. 하는 김에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하는 김에 요까지는 한번 해 볼게요. 자금 조달 방법인데 자금 조달은 인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무 상태표라는 게 있잖아요. 재무 상태표를 한번 알아볼게요. 밸런스 시트예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요거를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옛날에는 이거를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어요. 바뀐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아마 책을 보다 보면 대차대조표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밸런스 시트, 재무 상태표다 인제 이런 얘기고, 재무 상태표는 말 그대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나타낸 거예요. 아, 재무 상태표는 그 어떤 기업이 있을 때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사업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마련을 했냐? 고걸 나타내면 그걸 재무 상태표라고 부른다. 인제 이런 얘기예요. 재무 상태표는 인제 인제 조달하는 방법을 요렇게 쓰는데 요렇게 써요. 여기에는 인제 조달하는 방법을 쓰고요. 여기는 운용을 하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돈 아니면 남의 돈이에요. 그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천하에 없어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의 돈 아니면 내 돈이에요. 그러면 남의 돈이면 타인 자본이라고 부르고요. 남이니까. 자기 돈이면 자기 자본이라고 불러요. 근데 타인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부채라고 부르고요. 자기 자본은 자본이라고 불러요. 부채는 이제 debt고 또는 liability 이렇게 써요. 자본은 캐피탈이라고 인제 써요. 그럼 요렇게 자금이 조달이 되면 인제 운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기계도 여기에 인제 뭐 말하자면 기계 인제 뭐 현금도 쪼끔 갖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도 인제 기계도 쪼끔 사고, 원료도 쪼끔 사고, 원료부터 먼저 쓸까요? 원료도 쪼끔 사고 기계도 사고 땅도 사고 등등등 살 거잖아요. 그럼 요런 것들 다 모아서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자산이라고 불러요. 자산은 영어로 asset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돼요. 요거를 재무상태표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요거 요런 조달과 운용 이렇게도 부르지만 사실은 더 많이 부르는 말은 여기를 자산, 운용 쪽을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조달 쪽은 자본 및 부채. 그러니까 구성 항목을 생각하면 자산 및 자본 부채, 어 자산 및 자본 부채 이렇게 부르지만, 또는 부채 및 자본 이렇게 부르지만, 그 기능을 생각하면, 기능을 생각하면 자금의 조달과 운용 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기록이 되면 요거를 인제 재무 상태표라고 불러요. 그럼 A의 경우에는 재무 상태표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사업을 하는 건데 남의 돈은 제로고 자기 돈은 10억 이고, B의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여기 인제 10억 이 되는 거죠. 이게 5억 이고 5억 이고, C의 경우에는 어 여기 10억 이 있는데 10억 을 어떻게 조달했냐? 부르면 근데 자기 돈은 제로고 남의 돈은 10억 이고, 요렇게 되면 요게 재무 상태표가 되는 거죠. 됐나요? 질문 있나요? 예. 그래서 요쪽 부분은 인제 뭘 나타내냐 그러면, 요쪽 부분은 뭘 나타내냐 그러면 자금의 조달 방법을 나타내요. 그런데 자금의 조달 방법을 A로 하나 B로 하나 C로 하나 이유는 다 똑같죠. 이윤의 경제적 이윤이에요 당연히. 이윤의 크기는 다 똑같죠. 아, 그럼 요거를 요렇게 쓸 수 있고요. 이유는 자금의 조달 형태에 형태에 의존하지 않는다.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모딜리아니 MM 정리라고 불러요. MM 정리라고 불러요. 왜냐고요? 두 사람이 얘기했으니까요. 모
모디글리아니예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모디글리아니, 밀러 정리라고 부르고, 이게 재무 관리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재무 관리할 때 기업의 재무를 다루는 재무 관리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물론 비판도 있고. 예. 근데 기본이에요, 기본. 질문 있나요? 시간을 조금 많이 쓰는데요. 조금 욕심이 나서 넘어가도 될까요?